신세계그룹이 이마트 부분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에게 신세계그룹 통합 온라인몰인 쓱닷컴 대표를 겸직토록 하는 게 핵심이죠. 연내 오픈마켓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유통학회 명예회장인 동덕여대 김익성 교수님 모시고 신세계그룹의 인사 배경 그리고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신세계그룹 하면 네. 한쪽에는 정용진 부회장이 지배하는 이마트 부분, 또 한쪽에는 정유경 사장이 지휘하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이마트 부분에 인사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정영진 회장과 그의 여동생이죠. 네. 예, 그또그 정유경 사장. 예, 정영선 대표하고의 사실 이 지분 분리는 2011년부터 있었어요. 네. 예, 두 이제 그룹을 약간 이미 이미 분리해 놨는데 최대 주주가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자기 모친으로부터 이제 각각 지분을 뭐 8.2%씩 이렇게 받으면서 네. 최대 주주로 뭐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18.5%, 또 네. 정유경 사장은 18.56% 이렇게 되면서 지배력이 서로 훨씬 완전히 이제 지배력이 강화된 거고. 강화가 네. 됐죠. 네.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나가는데 그 분리의 핵심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상당히 이 유통업계가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두 개를 포트폴리오를 양분한 거죠. 제품군도 좀 틀리고 네. 이쪽은 이제 이마트 계열이고 그렇죠. 이쪽은 신세계 계열에서 상품군 자체가 상당히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위험성을 서로 약간 양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도 하고 네. 또 두 자매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높인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오빠하고 동생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네. 예. 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여튼 이마트 부분을 이번에 인사를 획기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영진 부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한 다음에 이제 내가 명실상부하게 지배력도 강화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사실 이마트가 좀 어려웠죠. 네, 그동안 뭐 사실 오프라인이 전체가 다 어려웠습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최대의 할인마트인 이마트는 어느 정도 어려웠다고 예.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용진 부회장께서 네. 승부수를 아까 띄웠다고 네. 사회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말 핵심 이 CEO를 교체하는 네. 특히 그동안 이제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 어떻게 네. 보면 기존 문화 익숙한 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네. 새로운 CEO를 영입했다는 거죠. 그 새로운 CEO가 이마트의 지금 강희석 대표한테 그렇습니다. 예. 쓱닷컴을 맡아서 네가 다 한번 해봐라. 그렇죠. 근데 강희석은 누굽니까? 예, 강희석 대표는 이마트와 함께 네. 쓱닷컴까지 이제 함께 소위 얘기해서 온 오프라인을 함께 이제 경영하도록 실권이 주어진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원래 이 이마트의 주류 경영진이 아니고 네. 이분은 컨설팅 업계에서 이 파트너, 즉 글로벌 컨설팅사의 유통 분야의 파트너로 계시다가 네.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야에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원래는 경영 관리 측면, 공무원이셨다면서요? 원래는 행정고시 출신이고 행정고시. 농수산부에 오래 근무하신 서기관으로 나와셔가지고 아마 네.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나름대로 그분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정용진 부회장과 연을 맺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컨설팅하면서 상당히 좋은 인상 또는 새로운 전략이라든지 나름대로 좀 혁신적인 방안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께서 이분을 이제 영입을 하시고 네. 관련해서 많은 경영진들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임원진들을 줄이면서 경영진들을 어느 정도는 책임 경영제로 이렇게 가면서 특히 영업진 이쪽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데이터 쪽이라든지 예. 미래의 본부라든지 이런 소위 얘기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이 새로운 유통의 방향 이쪽에 많이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을 갖고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이 신세계 통합 온라인몰 쓱닷컴이 작년 3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예. 실적이 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의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네네. 강희석 대표 이마트도 꽤 큰데 이것까지 네네. 다 함께 하라고 네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함께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뭘까요? 쓱닷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 뭐 썩닷컴은 그야말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예.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렇지만 초기에 워낙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그건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 예, 예. 적자 행진을 계속 하고 있지만 네. 곧 예를 들자면 이 온라인 매출이 전체 소비 매출의 비중이 5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이익 구조가 좀 변화가 돼서 예. 이제 이익을 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지금 현재 유통 산업의 경향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옴니 채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렇죠. 네. 글로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예. 웰마트 같은 경우도 각자 아마존은 온라인의 세계 최강이지만 그렇죠. 거기도 오프라인을 또 이번에 영입 새로 M&A를 했고요. 예. 웰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온 오프라인이 같이 가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 그게 결국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넓히고 예. 소비자의 편의성을 넓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마트와 쓱닷컴을 강 대표에게 같이 주어서 시너지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를 높이면서 동시에 여튼 온라인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쓱닷컴은 기존의 이제 그 직매입 체제의 판매 방식에서 예. 오픈 마켓으로 그래서 변화시키지 시작을 않았습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픈마켓으로. 예, 예. 오픈마켓이라는 게 쿠팡도 그렇고 네네. 네이버 쇼핑 이런 것처럼 남의 상품도 갖다가 마음대로 팔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 그건 뭐 쿠팡도 원래부터 오픈 마켓으로 진출한 건 아니에요. 예. 작년부터 이제 그 플랫폼 위주의 오픈 마켓 사업을 강력히 시행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롯데온도 시작을 했고. 롯데온 지난 네. 4월 말에 이제 그렇습니다. 통합몰이 나온 예, 거죠. 7개 네. 이제 롯데 예. 그룹의 온라인 관련된 업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픈마켓 형태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오픈마켓 형태로 대부분의 이 유통 대형 유통 업체들이 이제는 온라인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고 예. 특히 오픈마켓으로 한다는 얘기는 네. 첫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플랫폼 안에 플랫폼 안에 일반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 영업을 하고 예. 팔리면 수수료를 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색을 갖출 수 있고 네. 또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광고도 효과도 있고 그렇죠. 또 기존의 오프라인 검색에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많이 예, 팔리면. 예. 그래서 네. 기존의 판매 방식도 여기에 더 얹어서 같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소위해서 대량으로 팔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절감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네. 거죠. 지금 쓱닷컴은 아무래도 직매입하거나 자기 것만 팔다 보니까 신세계 네네. 하다 보니까 네네. 상품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지금은.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 오픈마켓의 상품군이 약 한 1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예. 쓱닷컴은 한 1,000만 개 정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지금 롯데도 약 2,500만 개 정도에서 롯데온이 이제, 2,500만 거기도 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상품군 자체는 앞으로 뭐 쓱닷컴이나 롯데나 소위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지고 있는 워낙에 그 아웃소싱하는 능력들이 출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 올려서 네. 나름대로 판매의 어떤 그 이
범주를 상당히 넓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회나 정부에서 대형 할인점에서 이제 이런 이마트 같은 이런 경우에도 뭐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온라인에서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상당히 오프라인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더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제를 피해가는 하나의 방도로서 또 그 온라인을 선택한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 온라인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을 함께하지 않으면 유통업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거든요. 예. 롯데온은 지난 3월에 이게 출범을 했는데 네네. 지난 4월인가요? 어떻게 좀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뭐 약간 뭐 그렇게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뭐 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 한 예. 성장률이 막 한 2에서 한 3% 사이 정도로 저는 판단을 롯데온이 하는데요. 좀 온라인 쪽에 조금 늦었잖아요, 롯데가. 그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하이마트나 예. 이런 쪽에서 워낙이 급진적인 어떤 그런 온라인 그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예. 그 대표가 요번에 이제 지주사 대표로 오지 않았습니까? 황학규 예. 부회장이 물러나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그 온라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영업 실적을 내신 분들이 왔다는 얘기는 예. 앞으로 이제 온라인 매출을 더 늘려나갈 것이고 예. 또 이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 판매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에서의 어떤 판매를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측면에서 썩닷컴도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신속한 그런 물류 배송 시스템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조만간에 썩닷컴도 상당 부분 이 전체 이마트 이 그룹 전체에서의 어떤 이 비중, 썩닷컴이 갖는 비중은 거의 뭐 유사하게 최근에 매출의 온 오프라인의 매출이 50대 50으로 가듯이 예. 이것도 저는 그 정도 이상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이마트, 쓱닷컴과 롯데온 네네. 간에 이제 오프라인 이 오픈 마켓의 대전이 이제 예상이 되겠군요. 그렇죠. 원래 그 오픈마켓은 우리 그 유통업계 한 10년 전에 큰 바람으로 왔었어요. 예. 그게 왜 잘 안 됐나 하면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이 판매사들의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가격도 자기 마음대로 관리 잘못하면 품질도- 오히려 전체 이미지가 나빠질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이 오픈마켓이 예.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직매입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쿠팡이나 위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이 직매입을 많이 하면서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오픈마켓을 하더라도 제조사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썩닷컴이나 롯데도 위탁이나 어떻게 보면 상품을 관리해가는 관리형 대로 아마 상당히 그 들어오는 네. 기업들의 철저한 고객 위주의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도 네네. CJ와 손을 잡고 네이버는 뭐 쇼핑이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CJ 대한통, CJ와 손잡고 대한통운에 좀 힘을 얻고, 네, 뭐 네. CJ는 그 대신 네이버에 컨텐츠를 좀 얻고, 그렇죠. 이것도 유통 시장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어요? 네, 결국 이제 컨텐츠와 물류의 어떤 그런 예. 결합이다. 그래서 네. 시너지를 이제 창조하는 건데,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풀필미트 시스템, 즉 배송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그간 네이버가 좀 부족했던 예. 그런 배송의 문제를 24시간 내에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마 네이버가 예. 우리 앞으로 이커머스에 크다란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유통 채널을 대대적으로 이제 보강을 하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쓱닷컴, 롯데온, 네이버의 CJ, 제휴 이런 네네. 것들이 뭐 소비자들에는 실제 어느 정도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예. 가장 거기서 혜택을 받는 곳은 결국 이 시장이고요. 예. 그 시장에 있는 고객들은 편의성의 존재를 이제 더 높이 하게 되고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예. 가성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유통산업의 혁신적인 어떤 변화들이 저는 상당히 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요. 특히 예. 그동안 오픈마켓에 세계적 강자였던 이베이 같은 경우가 네.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이제 뭐 한 2위권, 3위권을 하다가 그 정도요? 지금은 7위권 밖으로 거의 예.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유통 산업에
특히 이커머스나 이런 오픈마켓에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이 세계에 새벽 배송을 하고 1시간 내에 배송을 한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약속들이 예. 우리나라는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